우선 저작권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장경제와 금융 중단원 3,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국가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매일 30분씩만 들으신다면 이 단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국제거래의 발생 두 가지를 학습합니다. 일상화된 국제거래 그리고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146쪽을 보면요. 바로 이 사진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요.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를 거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상당히 높은 현재 G20에도 들어가 있는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제거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위는 억 달러고요. 무역이라고 하면 수출과 수입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조금 옛날 자료긴 해요. 2015년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자, 1964년에 5억 달러라고 한다면 2014년에는 1조 980억 달러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까운 곳에서 다 구입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국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국제거래라고 하는 의미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실 거고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건 생산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자본,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LK라고 하는데 가장 또 물건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것을 이제 노동과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후에 여러분이 조금 더 배우게 된다면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생산 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에 이런 국제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건 결국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국내 안에서도 만들면 좋겠지만, 세계화가 되고, 질 좋고 더 싼 물건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로서 훨씬 더 좋은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화를 통해서 국제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세계무역기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WTO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세계무역 기구의 등장과 자유무역 협정 체계, 보통 FT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석유나 각종 광물과 같은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 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거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가 석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거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서 석유라고 하는 제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석유가 나고 있는 서남아시아, 즉 지금 뭐 중동, 서남아시아에서 바로 이런 석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하여 우리는 또 재가공해서 물건을 팔므로써 수출함으로써 어떠한 이윤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석유나 각종 광물과 같은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다면 결국 우리의 생활도 매우 불편해질 것이고요. 또 국내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지 못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1등이 뭘까요? 바로 반도체, 뭐 휴대폰인데요. 바로 이런 휴대폰도 만드는데 바로 이 석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국가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은 100만큼 필요하는데 생산 20만큼 안 된다. 그럼 80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과 국제 거래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원자재나 농산물, 뭐 이런 뭐 공상품 등이 국제거래의 주요 품목이었지만 최근에는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 앞에서 얘기했었죠. 기술이나 지식 재산권 등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노동자본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우리 이단원에서 얘기했었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의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또 금융기술이 발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이나 뭐 홍콩, 중국 이런 곳에 일본에 투자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무역과 관련돼서 우리 옛날에 대표적인 여러분 배우셨던 것 같은데 바로 국제무역학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고려 시대에 있었던 병란도죠. 여러분 교과서 147쪽을 보시면 황해도 예성강 하류에 있던 고려 시대 국제무역학 이러한 것들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당시에 무역항이라면 당연히 중국에서도 왔을 거고요. 또 저 멀리 서남아시아에 있는 아라비아에서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상인들이 병란도에 들어와서 이러한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수입하고 수출했었더라고 하는 것. 그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서양에 알려졌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뭐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제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얘기하게 되는 게요. 바로 이런 생산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생산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의 기후, 지형 등 자연환경의 차이, 그리고 천연자원의 종류와 양의 차이,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 및 기술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휴대폰을 싸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운동화를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생산비가 적게 드는, 즉 싸게 만드는 나라가 많이 만들어서 서로 무역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 휴대폰과 운동화를 모두 중국보다 다 싸게 만들 수 있다면 과연 무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생산 요소의 어떤 가격이나 양이 주변의 상대 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좋다면 과연 무역이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절대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우위란 한 국가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적게 든다. 한다면 그 나라에서 다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다 만들다 보면 한 나라는 수출만 하고 다른 나라들은 수입만 하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저 나라는 우리한테 계속 수출만 해.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만 해. 그럼 우리나라에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싼 물건, 질 좋은 싼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라고 하는 게 결국 한 방향이 되는데 그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얘기가 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두 번째, 상대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바로 거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우위에 의해서 국제 분업, 즉 세계 각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특화하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특화인데요. 특별히 더 잘 만드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서로 거래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다 잘 맞는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생산비의 차이, 즉 그 나라마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론 모든 나라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카메라나 뭐 운동화를 다 잘 만든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좀 더 잘 만드는 나라가, 즉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나 서비스에 특화를 해서 교환하면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마다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을 국제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 거래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바로 그 아래 교과서 148쪽에 있는 알아볼까요예요.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무역을 한다고요 라고 있거든요. 알아볼까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에는 각국과 을국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생산하는 물건은 자동차와 의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 보시면 이 각국과 을국이 각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이 50, 100 그리고 300, 2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인 거죠. 각국이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50이 들어가고요. 각국이 의류를 만드는데 1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을국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300이 들어가고 200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떤 나라에서 물건을 다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바로 절대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각국이죠. 왜? 각국은 자동차 만드는데 50밖에 안 들어. 의류도 100밖에 안 드는데 을국은 300 들어가고 의류 만드는데 200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각국은 을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 두 제품 모두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절대우위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절대우위에 있어서 각국이 무역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각국이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의류는 얼마만큼 포기해야 될까요? 옆에 보이죠? 바로 2분의 1만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만드는데 50이 들어가니까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의류 2분의 1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을국은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류 200분의 3 1.5 단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 만드는데 3이니까요. 300이니까. 이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 즉 자동차 생산의 상대적 생산비가 을국 같은 경우는 2분의 1만 포기하면 되고요.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2분의 3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싸게 잘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즉 자동차 생산의 상대적 생산비가 을국보다는 각국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각국이 더 싸게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의류의 상대적 생산비는 예를 들어서 각국이 의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몇 개를 포기해야 됩니까? 바로 2개죠. 또 을국이 의류
의류 하나 만들기, 이건 비용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의류 하나를 만드는데 200이 들어가는데 200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얼마만큼 포기하면 돼요? 즉 300분의 200을 포기하면 되는 거겠죠. 300분의 200이요. 그럼 이게 대략 약 0.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국이 의류를 만들게 됨으로써 자동차를 2개 포기해야 되고요. 을국이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0.6을 포기해야 되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갑국이 더 많이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을국이 의류를 만드는 게 더 저렴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 우위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상대적으로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갑국은 우류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미안합니다. 갑국은 자동차를 만들고 을국은 우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건 얘기는 특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화.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드는 것을 특화하여 상호 교환을 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교과서 보시면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아래쪽에 교과서 148쪽 아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국이 100원을 들여 자동차 2단위를 생산하고 을국이 400을 들여 의류 2단위를 생산하여 여기 볼게요. 써볼게요. 이제 갑국이 100원을 들여서 100원이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2개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을국이 400원을 들여서 뭘 만든대요? 의류 2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 서로 하나씩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자동차 하나, 의류 하나. 여기도 의류 하나, 자동차 하나가 되겠죠. 교환했으니까. 물론 여기에는 교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가정이 들어가긴 해요. 자, 그럴 경우에 자, 지금 100원으로 2개 만들었고 400원으로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환을 했더니 하나씩 가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교환을 하면 이건 교환을 했다는 얘기고요.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하나, 의류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갈까요? 여기도요. 자동차 하나, 의류 하나 만드는데 자동차 아까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50 더하기 100이 될 거고요. 여기는 300 더하기 200이 되겠죠. 그러면 갑국은 총 150이 필요한 거고 을국은 500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상호 교환, 국제 분업을 통해서 각국은 자동차를 특화해서 100으로서 2개 만들고 을국은 의류를 특화해서 400으로 2개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했더니 하나씩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100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다 각자 서로 만들었다면 갑국은 150, 을국은 500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얼마만큼 이득이 되나요? 여기는 을국 마이너스 100, 그리고 갑국은 50만큼의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 단위의 생산비, 기회비용을 따라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각 나라는 자신들이 더 잘 만드는 물건을 특화하고 서로 분업하여 국제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시면 네, 앞에서 알아볼까요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149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이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세요. 잠깐 멈춤해 두시고요.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1과 같이 국가별 주력 수출 상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건 여기 우리나라는 빠져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중국은 기계류, 독일은 기계 자동차, 스위스는 의약품, 에티오피아는 커피,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 뉴질랜드는 우유나 크림, 칠레는 동, 그 각각 나라 가지고 있는 주력 수출 상품이 다르죠. 자, 그 얘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마다 자본의 양, 기술 수준, 천연 자원의 매장량, 자원 환경 등이 달라 국가 간 상품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고 서남아시아에서는 잘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수출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것들을 그 나라에 수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아라비카 커피 나무가 잘 자라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자연 환경이 커피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더 싸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재배하고 있어요. 저 강원도에서요. 강릉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고 나오면 에티오피아의 커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료 2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의 변화 경향을 생산 요소, 여기서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LK, 즉 노동과 자본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970년에는 우리나라 섬유류, 합판, 가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다 이거 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1970년대 우리나라 구로 공단에 공장에서 막 일하는 특히 어린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80년대 되니까 의류 물도 있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것, 영상기기라고 하는 조금 수준이 높은 기술 집약적 제품들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1970년에는 주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이었고요. 1990년에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 이외의 자본과 기술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필요한 제품도 수출 품목으로 부각되었고, 지금은 당연히 주로 기술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한 국가가 어느 상품의 비교 우위를 갖는가는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갈수록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기술 집약적인 이런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는 노동 집약적이라고 한 얘기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노동으로서 물건을 만들게 된다면 사실 노동비가 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산비가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노동, 인건비라고 하는 걸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이러한 노동 집약적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기술 집약적인 상품이라는 경우는 고도의 어떤 교육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글로벌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화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재들을 모셔다가 이제 이러한 기술 집약적인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러한 글로벌화된 세계화 시대에서는 이 경쟁이라는 게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S기업. 국내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S기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 되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거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원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 국제거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 주면 부분인데 이 수출입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의존도도 3위고요. 지금 수입도 4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팔고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만큼 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해외 어떤 상황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국제의 거래와 관련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에서 국제거래는 왜 발생하는지, 예, 그리고 이러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 즉 생산비의 차이로 인해서 각 나라는 본인들이 더 잘 만드는 이런 물건들을 특화해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국제분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이러한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랍물가요에 있는 상대적 생산비 차이에 대한 내용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